이제 모두 발언을 진행을 한 뒤에 전체 회의가 시작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 관련 내용들을 지금 출연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10시부터 예정대로라면 이제 10시부터 이제 양측의 대표가 만나서 악수를 하고 모두 발언을 이제 진행을 했겠죠. 그 덕담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어떻게 왔냐, 잘 편안히 왔느냐, 평양에서 내려왔을 거 뭐 날씨가 어땠냐 이런 덕담을 한다면 하는데 지금 한참 진행 중일 개연성도 있고요. 끝났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모두 발언 기조연설을 몇 분씩 하느냐 이 시간이 아직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렇게 무한정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정영태 박사께서 앞서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시혜를 베풀 때 이런 장황광서를 널어놓을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일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대표단과 함께 따라간 공동 취재단이 있는데요. 그 화면 취재는 어디까지 되는 거죠? 지금 모두 발언까지 하고 스케치 한 2, 3분 한 다음에 철수하고 그다음에 공동 취재단은 거기서 대기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회의가 시작이 되면은 그 뒤부터는 촬영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별도의 건물에 대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관심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북한 취재단이 같이 넘어왔는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성건 위원장이 1월 3일 날, 그 1월 4일 날 조선중앙TV에서 그 어떤 이런 협상이 임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뒤에 그런데 이게 대외 매체에는 쫙 알려졌는데 북한 국내 매체들은 이 상황을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관심 사항이죠. 자, 남북 대표단은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남북 회담 본부에서는 지금 평화의 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평화의 집에서는 그건 뭐 그 영상 자료까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남북 회담 사무국에서 자리하고 있는 이런 그 실무진들이 사실 뭐 많은 것을 우리가 뭐 나름대로 좀 조언도 하고 또 그다음에 방향도 또 이래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할 것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는 보면은 조명균 장관이나 천혜성 차관 정도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가장 그래도 남북 대화에 경험도 많고 또 실무적인 그런 그 참 실질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이 오히려 결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전하고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대화 사무국에서는 막 어느 정도 그 큰 줄기의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이래 지시라든가 여러 가지 연락을 통해 가지고 좀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그 남측 대표단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갖고 회담에 임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북한 대표단하고 우리 대표단하고 다른 점입니다. 사실상 아까 리성건이라든가 전종수라든가 이 사람들이 뭐 강경파고 무슨 다혈질이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기의 어떤 성격의 표현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표단으로 와서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가 북한의 어떤 체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일당 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당의 주요 노동당 체제입니다. 노동당에 있는 통전부가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하고 정책 결정하고 또 모든 어떤 이런 대화도 기본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오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위임받아가 온 그런 그 상황이 사실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 발언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모두 발언에 대한 이쪽의 태도가 어떻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거나 어느 정도까지 또 윽박지르거나 하는 이런 것조차도 아마 세세하게 나름대로 그 도상 회의를 또 연습을 하지 않았느냐. 자, 그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뭔가 이 변화된 상황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돌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는 자기들이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거는 바로 이제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 이쪽에 평화의 집에서는 영상 자료는 아마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오직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음성 자료를 통해 가지고 예. 저쪽에 지시가 내려오고 또 그것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회담 중에 한쪽의 요구에 대해서 수정제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정회를 한다라거나 그런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게 되는 건가요? 서로 이제 회담 대표들끼리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이 네.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정의를 하자.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시간을 갖고 네.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뭐 하는 그렇게 하게 되죠. 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화의 집에서 하니까는 우리 한국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상과 그 음성을 다 청취를 다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관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뭐 예. 시시콜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량을 줘놨기 때문에 또 장관이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방향이 이상하게 돌발 상황이 있거나 하면 예, 중간중간에 그렇게 쪽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음성만 가지만 그쪽에서도 그 실시간으로 또는 쪽지가 들어가서 그 예. 상황상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성건 같은 경우에 2011년에 왔을 경우에도 첫날에는 아주 뭐 굉장히 우리가 이 천안함 문제 때문에 강하게 압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발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10분 지나면서 이제 확 털고 나올 때 보면서 예. 저게 그 급작스러운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아, 네.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조차도 지시에 의한 것이다.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예. 뭐 지시 없이는 못하죠. 예. 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실권이 약했던 이성건이었으니까. 예. 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강요에도 뭐 중간 북한 측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지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남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들 간의 의심중들이 서로 교환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북측 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대표단의 면면을 저희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만은 대표단 각자의 성향이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회담의 진행 방향이나 지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권자들이 조금 저는 좀 뒤에서 지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예.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공부를 하고 좀 그 상황들을 좀 봐본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추측해 보면 여기서 보면 뭐 체육성 부상도 그렇고 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서 아마 전반적인 지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물론 예. 이제 제일 잘 아는 원기로도 잘 압니다. 그 체육 회담에 대해서 잘 알기 예, 때문에 예. 그 소상한 것까지는 지침을 받아서 와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 조평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예. 예. 네. 자, 지금 본격적인 전체 회의는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앞서서 모두 발언이라든지 그런 기조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언론의 전체 부분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 모두 발언 이제 상호 이제 실무 협상에서 어디까지 네. 했느냐라고 했는데 과거에 보면 굉장히 길어지면 남측 기자들이 있는 방송에서 굉장히 의제와 관련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공세적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 1993년도 이른바 서울 불바다론이 나왔던 것도 그런 남측 언론 그리고 과거의 돌출 행동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예. 또 요즘은 북한이 굉장히 북한 노동당이 잘하는 게 선전선동입니다. 그래서 네. 선전선동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능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면 북한 대표단이 만일에 그 이야기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화면에 지금 이 북한 관련 화면에 나오듯이 뭐 핵강국 뭐 이런 식으로 표제어를 예. 걸어서 화면에 말은 안 해도 찍히게끔 서방 예. 언론에 나가게끔 의도성을 가지고 이걸 실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취재를 해서 첫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렇게까지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정됐던 시간이죠. 10시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이 됐다 하는 소식이 공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이어서 남북 양측 대표단, 수석 대표의 모두 발언도 지금 이 시간 현재는 끝났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는 지금 본격적인 전체 회의가 시작이 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모두 발언이 글쎄요,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앞으로의 그 회담의 분위기를 그리고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분위기 자체도 사실 모두 발언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방향 설정 자체도 그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타난다고 봐야 네. 되고, 그러나 또 이럴 때는 사실 있습니다. 모두 발언 이제 방금 김주환 기자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사실은 이 회담을 그야말로 자기들의 어떤 선전선동을 위한 하나의 그 기자재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는 예. 모두 발언에서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서방 언론이라든가 우리 국내 언론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이게 확산되는 것을 바라고, 만약에 또 그런 것이 강할 때는 우리가 빨리 이 모두 발언 전체를 그대로 중계를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을 한다든가 또 정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막는 그런 우리가 전례가 사실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경우는 뭐 특별하게 뭔가 이 모두 발언에 대해서 뭐 두드러진 예. 어떤 그런 또 행태 자체도 좀 두드러진 그런 것이 크게 아직까지는 그 안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 예. 모두 발언에서는 나름대로 좀 순조로운 내용들이 이 줄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쨌든 구체적인 의제 자체도 지금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10시에 전체 회의는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시각에 어떤 내용들이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오전 시간에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점심시간 전에는 조금 그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마 오전 중에 한 11시 넘어서면 전반적인 이제 스케치가 나와서 네. 아마 좀 알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게 되면은 모두 발언 끝나고 나면 이제 대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 쭉 하게 되는데 전체 회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다뤄야 될 의제들이 쭉 다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대충 이제 의제들을 받아보면 이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대충 협상의 상황들을 다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10시부터 시작했으면 10시 15분에 아까 보니까 전체 회의 시작했다 그러는데요. 예, 예. 그렇게 되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대충 다 한 바퀴 일순배를 돌면서 서로가 이야기가 끝나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회담에 이번에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짐작이 가는 상황이 될 거고 네. 언론에 그 정도 되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뭐 회담 상황이야. 그 지금 대표단 남북 양측에 5명이 들어가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하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은 알기는 힘들겠네요. 네, 의제들은 좀 그 이야기는 좀 하게 될 겁니다. 예, 아마 민감한 상황이 아닐 것 같으면은 의제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예. 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공식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네. 논의해야 될 사항들은 웬만큼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비공개 회담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2층 평화의 집 2층의 회담 장소인데 기자들을 그 공동 취재단을 그 평화의 집 건물 안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자유의 집으로 옮겨서 대기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전 회담이 끝나면은 우리의 대변인 격인 천혜성 차관이 자유의 집 쪽으로 걸어와서 예. 거기서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본회담을 좀 할 전에는 동안은 그 같이 평화의 집에 기자들이 기다렸었나요? 뭐 2층에서 하면 1층에서 이렇게 네. 오고 가는 뭐 회담 성격에 따라 달랐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격리를 시켰군요. 격리를 예. 시키는 그런 형태로 예.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저 평화의 집의 모습을 저희가 가상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회담이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 평화의 집에서 지금 이제 저희 취재 기자가 통일대교까지는 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현장 상황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자, 평화의 집, 저 판문점과 그 통일대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고 차량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를 편하게 하면 통일대교를 넘어가면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두 갈래 길이 약간 12시 반에서 1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은 판문점이 나오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좌측에 있는 길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해 쪽으로 가면은 9시나 10시 방향으로 가면 이제 개성공단 가는 길이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길을 역산해서 그 통일대교까지 한 12km, 차로 한 10분 정도. 그런데 저기에서 송출되는 기사 내용은 통일대교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청도 남북회담본부의 기자들이 또 상주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네. 글이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예. 그쪽에서 소식을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 거죠.
그럼 네. 평화의 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회담 상황, 그러니까 그 화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달받게 되는 지금 거죠? 화면도 역시 통일대교 남측의 남단에 우리 YTN을 비롯한 여러 방송사들 중계차들이 있는데 네. 통일부 관계자가 그 영상을 저게 방송사 모든 카메라 기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른바 풀 기자단이라고 그래서 예. 그 공동 취재단에 들어가서 그 영상을 받아서 통일부 당국자가 차량편으로 그 통일대교 남단까지 이송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받아서 특정 언론사가 이제 그 송출을 하는 이런 예.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네. 회담이 시작됐고 모두 발언도 모두 끝났으니까 촬영은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요. 네. 부지런히 달리면은 글쎄요 30분쯤에는 저희가 화면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약속된 시나리오대로 한 40분쯤 예, 네. 예. 그각 언론사에 그 송출이 되는 거로 이렇게 전해져 네. 있죠. 예. 어쨌든 화면이 도착이 되는 대로 저희가 빠르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주한 기자가 북한 내부에서는 이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북한 내부 언론은 보도를 안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보도를 안 했을까요? 글쎄요, 그 조선중앙 TV 자체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대외 예. 송출용 매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뭐 오히려 이 안이 우리가 요구해서 된 것처럼 접근해서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나름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엊그저께 지금 추정입니다만 어제가 김정은 생일이에요. 네. 생일인데 이것도 그냥 조심스럽게 넘어갔고 그리고 2월 16일 날 우리로 말씀 설인데 북한 김정일 생일이에요. 북한의 최고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위기도 없고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국제사회 대북 압박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와중에 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이런 와중에 무슨 올림픽이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이번에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을 독일에서 전지훈련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 본 대회는 몰라도 장애인 올림픽 대회는 참가를 한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증명이 되겠죠. 그리고 예. 실제 한미 군사 연습 중단도 평창 올림픽 본대하고는 일정하고는 전혀 무방합니다. 네.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에 일부 겹치는 거를 연장했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번 회담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주요한 의제가 될 텐데요. 글쎄, 북한 대표단의 참가에 대해서 IOC에서도 북한 선수단의 참석을 위해서, 참가를 위해서 시한도 연장을 해줬고요. 뭐 북한 측의 참석과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겠죠. 실무적 IOC 자체가 소위 그 북한이 이쪽 부분에 참석하도록 모든 것을 지금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참석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을 그 날짜조차도 지금 연기하겠다 예. 하는 정도로 나온 걸 봐서는 사실상 북한이 그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 올림픽 위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화의 제전이거든요. 이 평화의 제전에 사실 남북한에 있어서 또 미북 간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무슨 뭐 전쟁 상황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된 그 상황을 오히려 이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이것을 또 이래 잘 활용이 돼서 그것을 긴장 완화의 어떤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 예. 이렇게 했을 때는 IOC로서는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는 하나의 나름대로 참 의미를 지닌 행사가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IOC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네. 북한 참석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측면은 사실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까지 닫혀 있던 남북한 관계가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대화로 열린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상당히 그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 사실 되겠죠. 네. 사실 미국조차도 예.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자기들의 대북 제재, 예. 이것을 압박과 제재의 하나의 그 어떤 그것으로 나오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또 했을 때
이건 보면 대화 자체가 예. 또 트럼프의 어떤 면을 살려주는 그런 쪽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한다면은 사실상 이 카드 값이 굉장히 비싸지지 않겠느냐. 예. 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북한 평양 당국이 이것을 또 비싸게 활용하는 그런 행태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예. 네. 실무적으로 보면은 북한 쪽에서 고민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제 선수단 파견을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동계올림픽은 이 자본이 많이 투여되는 것이거든요. 또 가난한 나라가 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녀 피겨 페어가 출전을 확보했다가 포기를 해서 그 출전을 일본이 가져갔거든요. 네. 예. 그때 작년 9월인가요 해서 6등했어요. 북한이 페어가 예. 6등에서 출전을 확보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이 북한 측에서 봤을 경우에는 예전에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 성과도 좋고 하니까 와서 폼을 잡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홍보가 가능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어서 예. 아마 예. 선수단 파견에는 그렇게 크게 북한 내부에 홍보거리가 되기 어려워서 그게 좀 고민스러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 가능성을 내비친 거는 어떤 계산이 있는 걸까요? 우선 이건 우리 한국 정부가 이 국제사회 정부 상황 자체가 북한을 하나를 놓고 지금 대대적 압박 국면을 계속 지금 벌써 2년째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이 점차 꺾여주는 상황이고 중국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국면까지 와서 여러 가지 오늘이죠. 이제 남북 합작 기업을 철수시키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네. 뭐 그런 정도까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어떤 식으로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렇게 봤을 경우는 그것을 하는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번에 예.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지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보시게 되겠지만 이 판문점을 도보로 걸어오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평화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대단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걸 통해서 어쨌든 국제사회의 국면을 조금이라도 유화시키고 앞으로 지금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물꼬를 트리려고 하는 전략적인 계산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남북 대화, 남북 고위급 회담이 2년 1개월 만에 열리는데요. 자, 이 남북 대화를 놓고 조금 전에 정 박사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은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대화가 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미국 측의 압박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대화다. 이렇게 네. 이제 성과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100%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는 했지만은 미국 정치권 내에서는 남북 대화를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회의적인 것이 어떤 의미에서 현실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것을 계속 고도화시키는 어떤 그 의도 자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은 그 자체는 쉽게 포기를 하거나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이것까지 가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평창 올림픽 참석 문제가 이게 타결이 되고 예. 실제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그 자기들이 압박과 제재라든가 하는 이런 분위기를 지금부터 자기들이 좀 이래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게 중단을 시키겠다는 하나의 첫걸음이 아니냐 예. 하는 이 정도로 사실 본다는 거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나름대로 그 고도화시키는 그런 것을 좀 멈추고 예. 그리고 또 다시 대화로 돌아섰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미국조차도 그런 측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 뭐랄까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예. 아마 예. 이래 볼 수도 사실 있겠죠. 예. 네. 자, 남북 고위급 회담 속보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북한 대표단은 모두 정장 차림으로 회담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식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발언 등을 했는데요. 일단 리선권 북측의 대표죠. 리선권 같은 경우에는 성실한 자세로 진지한 회담을 하자라고 말문을 열었고요. 회담이 잘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잘 될 거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명균 장관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북측의 리선권
회담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이번에 남조선에서 하는 평창 올림픽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예.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예. 네. 그 큰 틀에서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을 해치는 분위기는 가져갈 만한 재력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성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큰 틀에서는 아마 웬만한 것들은 수용하겠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뭐 예. 북한한테 해댈 일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협상 과정 속에서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 생각이 듭니다. 모두 발언 내용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리선권 북측 수석 대표가 또 성실한 자세로 진지한 회담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회담이 잘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모두 발언 내용을 보면은 글쎄요, 이제 회담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뭐 모두 발언에서 절회하는 건 뭐 일종의 인사치레로 봐야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그 하는 방향은 설정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자기들이 의향하는 대로 우리가 잘 나오게 된다면은 그건 잘 될 거다. 하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예. 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 모두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 이번에 다른 건 다 치우더라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은 평창 올림픽에 자기들이 그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도로 예. 의향을 냈으니까 그러면은 위원장의 말을 실현하는 이행하는 어떤 그런 선에서 또 생각한다면은 뭐 잘 될 겁니다 하는 예. 것이 순조롭게 앞으로 이제 평창 올림픽 참석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걸림돌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나타낸다 이래 볼 수도 있죠. 그래 양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네.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예. 어렵습니다. 네. 자, 지금 새로 들어온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진인데요. 자, 회담 시작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북측의 리선권 그리고 우리 측의 조명균 장관이 서로 악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회담장의 모습이고요. 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평화의 집에서 지금 리선권을 맞이하는 조명균 장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은 회담장 안에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상했 그 가상입니다만 앞서 전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손님을 맞기 때문에 북측이 화면 오른쪽에 앉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지금 반대방 화면상으로 보면 반대 방향이죠. 예. 아무래도 저거는 그 2층 회의실 구조 문제 때문에 비롯됐을 수도 있고요. 예. 네. 지금은 뭐 그 명징하게 그 조명균 장관이 이성건 위원장을 만난 거는 현관문이 그쪽에 있으니까 북측에서 바로 내려오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예. 네. 자, 북측 대표단이 모두 정장 차림으로 해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리선권이 조명균 장관과 악수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회담 시작 전에 사진 기자들을 향해서 얼굴을 보이면서 사진을 찍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양측 대표단이 앉아 있는 가운데 수석 대표들끼리 일어나서 악수를 하는 모습, 또 그리고 남북 그 평화의 집 앞에서 리선권 위원장을 맞이하는 모습, 이 두 장의 사진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 촬영이 되는 영상은 잠시 뒤면은 저희가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잠깐만 보면은 네. 지금 예. 저쪽에서 북측에도 기자들이 이번에 여기에 예. 온 것 같네요. 예. 지금 보면은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을 여기에 단 친구들이 지금 뭐 그 기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예. 걸 봤을 때 그 양측 기자들이 지금 취재 경쟁하는 예, 모습을 예, 예.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오늘 회담장에 양측 수석 대표들이 악수를 하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이 테이블 폭이 넓어서 굉장히 숙여서 해야 되는데 그걸 과거에는 의도성을 가지고 테이블 폭을 넓혔던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상대히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허리를 숙이지 않고 예. 상대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끔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과거에 있었는데 우리는 과거에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뭐 과거에 북측이 그런 정도까지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신경전을 벌인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남북이 지금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하기 전의 모습인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이 일어나서 지금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현장에서 모두 발언하는 내용 그리고 현장 저희가 ENG 카메라가 가 있습니다만은 공동 취재단이 취재한 화면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정지돼 있는 화면, 사진 촬영이 돼 있는 화면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자료 화면 이성건의 그 자료 화면이 2011년 군사 실무회담 때 자료 화면이었기 때문에 예. 계속 군복 입은 거 있다가 2016년 7월에 이제 조평통이 국가기구가 되면서 위원장이 되면서 군복을 벗었죠. 이제 예. 제대하고 민간인이 되고 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정장 차림이고 다 그런 군인이 없기 때문에 다 정장 차림으로 다 이혼 나온 거죠. 예. 네. 조명균 장관과 리선균 조평통 위원장 그 전에 남북 대화 뭐 둘 다 지금 남북 대화의 베테랑입니다만은 이렇게 회담장에서 이렇게 맞닥뜨려서 같은 회담장에서 얼굴을 본 것은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건 좀 일단 조명균 대표 장관 자체가 이런 그 회담에 직접적으로 그 하는 게 아마 좀 일천한 그런 측면이다. 뒤에서 예를 들어서 예. 그 비서관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지원했는 그런 것도 사실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뭐랄까 실무 차원에서 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직접 맞닥뜨리는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성건은 원래 저기 군사 실무회담 그렇죠. 군사회담에만 나왔기 때문에 보통. 예. 통일부이기 때문에 같이 했을 가능성이 낮죠. 지금 2002년도 평양에서 열렸던 그 고위급 회담 때 당시 총리가 참석했을 때 그 어떤 그 당국자 말은 그 수행원으로 서로 참석한 적이 있다. 그래서 수행원 자격으로 해서 한 공간에서 서로 마주쳤을 개연성이 있다. 그 이외에는 그거는 팩트고요. 그 이외에 어떤 공식적으로 만남은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저는. 예.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대표로 마주 보는 이런 것은 뭐 처음이라고 이래 봐야 예. 되겠고. 네. 자, 지금 사진 속에 지나가는 기자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 측의 기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좀 이제 예. 빨간 이 배지를 달고 예. 있는 네. 친구들은 아마 북한 기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저희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뭐 영상의 시차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내용을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북한 측에서 기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북한 측에서는 본인들의 원하는 결론이 도출된 뒤에 그 보도가 될 가능성이 또 클까요? 보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검열을 많이 단계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북한 조선중앙 TV를 수신을 합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현장 지도 화면이 날짜가 없어요, 사실은. 날짜가 없이 이제 그 자기들이 좋은 거는 뭐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하는데 네. 북한 매체의 설명을 좀 하면 북한 텔레비전 방송이 4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관영 매체가 있는데 우리는 신문 같은 경우는 하루 쉽니다. 근데 북한의 노동신문은 안 쉽니다. 1년 365일 신문이 발행되고 군 단위까지 배송이 돼서 예. 이렇게 그 지방당의 당 간부들은 그 어록 같은 걸 다 암송해야 되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이제 탈북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좀 네. 재밌는 얘기가 북한 기자들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진행되고 아니면 우리가 평양도 갈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은 그쪽에도 우리 기자들처럼 그야말로 참 확 그 모이는 달려드는 예. 어떤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예. 재밌는 것은 TV 카메라 기자들이 여럿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찍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게 이제 그냥 형식으로 우리 쪽에서 이런 그 경쟁적으로 이 취재, 예. 이 열기를 보이니까 그것과 이제 이 맞추기 위해 가지고 예. 이 어떤 그야말로 그 액션만 취하는 네. 그런 예. 모습도 보였다는 거. 자, 네. 지금 새로운 사진이네요. 네, 북측 대표단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면은 왼쪽에 이성건, 왼쪽에 전정수 조평통 부장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오른쪽이 지금 노출이 안 됐던 이 서열로 봤을 때는 원기루 체육성 부상일 가능성이 크죠. 예. 지금 그런 자, 화면에 이제 화면 사진이 다시 넘어갔네요. 자, 회담장의 모습입니다. 자,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회담장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남측과 북측 모두 정장 차림으로 착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리선권은 성실한 자세로 진지한 회담을 하자, 그리고 회담이 잘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리선권이 회담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기자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회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회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평화의 집 지금 저게 2층의 회의장 모습이라는 거죠? 네.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우리는 이제 NSC라든가 남북회담법에서 CCTV로 다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실무회담 같은 거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한다라면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북한은 평양에서 CCTV로 다 영상과 음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우리한테는 음성만 전송해주는 네. 이렇게 판문점 공동구역, 이게 어떤 그 관행이랄까 그런 식으로 예. 회담이 이루어지고 예. 있는 거죠. 아, 네. 지금 저기 북한 대표단이 넘어오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 중앙에 있는 게 이제 리선권 조평동 위원장이고, 자, 좌측에 있는 게 지금 네. 전종수 부위원장. 우측에 지금 화면이 원기로. 들어왔습니다. 원기로 네, 지금 화면에 들어오고 있죠. 예. 원기로 체육성 부상 네. 지금 굉장히 뭐 그동안 나이가 많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의외로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중년쯤에 되고요. 예. 그 인사들이 보이고. 자, 리선권 저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원기로 예. 체육성 원기로. 부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추측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지금 과거에 북측 기자들이 이제 동행을 했는데, 과거 장관급 회담을 취재해 보면은 사실 보이부 국가 보이부 요원들이 조선중앙TV 기자로 이렇게 잠시만요. 예. 네. 자, 조금 전에 기자 질문에 리선권 대표가 우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자 소리가 들어오면 예, 다시 한번 다시 좀 처음부터 들어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북측 대표단이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자 자, 9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는 넘어섰죠? 모습이고요. 예, 9시 30분쯤 군사 분기선을 넘었고요. 약 250m를 도보로 이동을 해서 평화의 집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북측 대표단을 맞이하는 우리 측 조명균 수석 대표를 비롯한 우리 측 대표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지금 회담장 2층으로 평화의 집 2층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대표단이 먼저 올라갔고요. 이제 수행원 그리고 취재 기자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평화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 과거의 어떤 접촉 때보다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예. 자, 2층 회담장에 자리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북측 대표단 5명, 그리고 우리 측 대표단 5명. 자, 이제 수석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대표단의 날씨가 들어보겠습니다. 또 어제는 눈도 좀 내리고 그래서 어떻게 평양에서 내려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짜잔, 이번 겨울이 여느 때 없이 폭설도 많이 내리고 또 그런가 하면 강추위가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게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온 강산이 뻥뻥 얼어붙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연계의 날씨보다 이 북남 관계가 더 동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만 자연이 춥든 어떻든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그저 비유해서 말하면 두텁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고세게 흐르는 물처럼 올지도 식지도 않고 또 그 강렬함에 의해서 오늘 북남 고위급 회담이라는 이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려오면서 조명훈 장관 등등한테 뭘 말할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올해 설날에 이순희를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2000년 6월달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걔는 벌써 18년이 됐구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2번씩이나 벌써 지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뒤돌아보면은 6.15 시대 그 모든 것이 다 기중하고 그리운 것이었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예로부터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촌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촌심에 받들려서 오늘 이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교례에게 새해 첫 선물, 또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 선생님께서 지난해 우리가 민심이 얼마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저희가 체험을 했고, 또 우리 민심은 우리 남북 관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심이 또 천심이고, 그런 민심에 저희가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 회담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잘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논의하는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우리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인데, 이 동계올림픽은 여름에 열리는 하계올림픽보다 날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겨울이 좀 춥고 눈도 많이 내려서 겨울 올림픽을 치르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나라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특별히 또 우리 북측에서 대표단 귀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측에도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이제 속담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랜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 이 회담이 시작됐습니다만, 오늘 첫 걸음이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와 끈기를 갖고 저희가 회담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동시에 좀 상충되긴 합니다만, 첫 숟가락에 배부르랴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갖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첫 남북회담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민심에 부응하는 좋은 선물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길이 더 오래 간다 했습니다. 예. 네, 또 마음이 가는 곳에는 몸도 가기 마련이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장관 선생이 이제 평창 올림픽부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유년 시절에 수계도 탔다는 소리 들어, 불길한 게 없습니다. 예. 이런 그때 또 우리 자각된 그것이 이제 합쳐지면은 저리 공개를 해서 이 실황이 다 온 민족이 전달되면 어딘가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기자 선생님들도 지금 다 관심이 많아서 오신 것 같은데, 저리 확 그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회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모처럼 만나서 할 얘기가 많은 만큼 일단 저희가 이제 통상 관례대로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저희가 또 기자분들과 함께 공개회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순조롭게 회담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거는 민심의 기대가 큰 것만큼
우리 해남을 투명성 있게 그렇습니다. 예, 북한함이 얼마나 지금 진지하게 놀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 이게 보여주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당국이 하는 일에는 항상 운미가 깃들어야 됩니다. 그 운미라는 게 결국은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기축의 견해를 감안해서 그러면 비공개를 하다가 앞으로 이제 필요하면 기자 손님들 다 불러서 좀 우리 해남 상황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리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예. 자, 그 기자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예, 이게 민심입니다. 살짝 웃어주십시오. 네. 조명균 장관 그리고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자, 네. 모두 발언을 전체 다 들어봤는데요. 글쎄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아예 회담을 공개하자 하는 얘기까지 나왔네요. 여기에서 지금 이성근 위원장이 한 내용 중에 그 의의 중에 가장 많이 지금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심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민심을 그럼 북한 민심을 겨냥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심을 지금 겨냥을 했다. 이래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민심을 겨냥을 한다면은 이게 바로 공개하는 게 좋겠다. 하는 네. 식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예. 자, 북측에서 먼저 회담 전체 내용을 공개하자라고 했지만 조 장관이 관례대로 비공개를 하자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성건 위원장이 마지못해 하는 듯하게 뭐 규칙의 그 요구가 그러하다면 뭐 비공개로 하고 필요한 내용은 기자들을 전체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 통상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우리가 그 공개하자고 했을 때 우리 측에서 안 받을 거는 좀 생각했을 겁니다. 네. 해서 그건 뭐 돌발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라서 한번 떠볼고 그만큼 이번 회담에 자신이 있다. 우리 앞서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앞서 네. 앞서 말한 것 중에 새해 큰 결의의 큰 선물을 어떻게 줄까 하고 왔다. 예. 아주 사실은 대단히 상징성 있는 그런 발언까지 하는 걸 봤을 때 앞서 예상했는 것처럼 김정은의 의정을 갖고 와서 이번에는 그것을 호쾌하게 말투가 굉장히 호방하게 예. 이성건 위원장이 그러고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리선권의 모두 발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민심의 대세가 합해지면은 천심이 되고 이 천심이 대화, 오늘 그 남북 대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그 민심이라는 것을 우리 그 남측의 남한 국민들의 민심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민의 반영을 북한에서도 의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의식 일단은 우리의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걸 하는데 어떤 좀 역설적으로 오늘 이성권 위원장의 모두 발언 중에 이거 민심이란 단어와 6.15라는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허비했다라는 표현이 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일종의 평화공세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자기들이 6.15 정상회담하고 14공동선언하면서 남과 북이 우리가 인도적 제의할 때 그럼 자기들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뒤로는 계속했는데 사실 남북관계나 이런 남북대화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말하는 근본 문제 핵 개발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착시 현상을 민심이라는 표현으로 담아냈다라고 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런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내리석에 대한민국 여론의 내리성에 북한은 우호 국가이고 핵 문제는 전혀 존재치 않는다라는 이런 현상을 저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단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됐고 모두 발언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남북 양측 모두 수석 대표가 날씨 얘기로 시작을 해서 민심 얘기를 꺼낸 뒤에 또 그리고 이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두 진지하고 또 성과 있는 회담을 만들어 내자고 다짐을 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네. 자, 남북한 이 회담과 관련한 YTN 뉴스 특보는 잠시 뒤 11시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같이 함께 했었던 출연자 소개해드리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